안녕하세요. 선성열입니다. 오늘은 역사 이야기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태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태풍과 관련해, 이 바람과 관련해서는 이 풍백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부터, 상고대부터 이 풍백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계절을 변화시키는 신, 이 바람을 일으켜서 사계절의 변화를 일으키는 신으로서 태풍으로 이 여름의 폭염을 잠재웠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풍백, 운사, 우사 그리고 하백이라는 부분에서 이 홍산문화 시기의 기후 환경, 이 요하유역에 태풍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지질도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연구 성과가, 조사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그냥 뭐 제야사학에서 사이비 역사학 이렇게 무조건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이러한 것을 수용해서 뭔가 우리나라 역사상을, 역사의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과 달리 홍산문화 시기 이후에 요하유역이나 하북지방에 태풍이 존재했다면 이를 관장하는 관직이나 직능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저는 주로 주목한 부분은 하백이라는 존재에서 주목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천년 이전까지는 주로 태풍이 요하유역 또는 화북 지방에 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고조선, 즉 단군 신화 이래 이 풍백의 역사적 의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풍백 우사 운사라고 하는 이것이 원래는 관직 이름이었다가 신의 이름으로 성격이 변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조선 단군 신화에 보면은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신단수 밑에 내려와 신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동 제의 장소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장이 되는 것이죠. 시자는 원래 이 제사 장소입니다. 그럼 또 이 의미 변화가 또 생겼죠. 여기서 이 환웅이 환웅천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환웅천왕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와서 무릇 인간 사회에 대한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보통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웅 단계를 국가 기원 단계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너무 19세기의 그 마르크스 엥겔스의 이론을 가지고 유럽의 그런 유럽식의 사고방식으로 역사를 논하는 그 이론을 가지고 역사를 논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좀 됩니다. 나름대로 새로운 이론을 물론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풍백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에도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별의 신이나 바람을 관장하는 신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의 그 문헌, 역사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각 골문에서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일단 관직명으로 또 보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한국 역사하고 패턴이 비슷해요. 이 고조선의 건국 이전 홍산문화 시기부터 풍백, 우사, 운사는 신이 아니라 직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그런 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더할 수 있는 게 바로 화백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그 신화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홍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 홍수와 관련된 게 바로 화백입니다. 치수관계 이런 문제도 가지고 이야기하고, 과거에 유럽에서 비터 포겔이라는 학자가 치수관계가 있는 곳이 정체된 사회다. 계속 벼농사 짓고 뭐 하다 보면은 주로 물 관리를 하는 게 뭐 현대도 그렇게 물 관리를 한다고 보는 좀 유목 사회인 유럽 백인과는 다른 그런 걸 아주 열등한 것으로 봤다는 거죠. 어떤 면에 자기들도 열등할 수 있는데, 하백은 당군과 혼인관계를 맺었는데 그 이름들이 명칭들이 서하의 하백, 비서갑의 하백 이런 지명이 붙은 하백 이름이 나옵니다. 이 각지의 홍수의 하천의 홍수와 관계를 관장하는 관직도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 고조선 단계에 이미 그래서 농업수산업 등 산업생산의 제도가 갖추어진 것이 바로 화백의 존재로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중국에서는 그 밑에 사전에 보면 뭐 풍백우사 해가지고 뭐 바람을 관장하는 신과 비를 관장하는 신 이렇게도 보고 별 이름으로 보기도 28수에 나오는 별 이름으로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시기에 따라서 시대적인 그 특징에 따라서 별로 보기도 하고 신으로 보기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주나라 때는 소사, 대사, 중사, 소사로 이 제사 제도를 등급화하는데 사명 이하 산천 등에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이 줄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풍백우사 운사가 소사로 대중소에서 소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나라 때는 사중, 사명, 풍백우사, 재성 등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때도 이 풍백과 우사가 보입니다. 영성 뭐 이런 게 보입니다. 이런 것을 대상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놉니다. 신라 제사에서는. 여기서 제사 지내는 날을 잡는 방식은 당나라의 정관령을 수용한 것입니다. 신라가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 모든 제도에서 당나라의 율령을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또 이거 보면은 신라 촐랑문서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1930년대부터 연구를 하면서 자기들은 율령이 있는데 한국에는 율령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비체계적인 국가 같지 않은 그런 비체계적인 열등한 역사다 이렇게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뭐 일본처럼 그렇게 자세히 적혀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율령이 이미 바탕에 깔려 있는 기본 상식으로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당나라 율령들이 들어오는데 시기에마다 당나라 율령이 개정되면 신라도 똑같이 율령을 같이 개정해 놨. 정관령은 결국 진덕여왕 김춘추가 받아온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 풍백이나 우사 이런 데 제사를 지내는 날짜는 당나라의 율령을 수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풍백과 우사에 대한 신앙은 이 고조선 때부터 계속 전성돼 내려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입춘 후에 축일에는 왕궁 동북쪽 견수곡 문에서 풍백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것은 이제 따뜻한 바람을 또 몰고 오는 것이죠.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될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기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다음 입하고의 신일, 나빌이라 그러죠. 짠나비 할 때 나빌. 왕궁 서남 쪽에 있는 탁저에서 우사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때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망치니까요. 여름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풍백이라든지 우사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결국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고대 일본에서도 커다란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로 이 풍백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신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나라에서 바로 직수입한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은 이 고약한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단 제도화된 것을 자기 나라에 가져간 것이 대부분인데도 꼭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는 황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연구해보면 거의 다 이 신라의 제도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 신라의 제도를 받아들인 그런 흔적입니다. 물론 이 태풍이라는 것은 일본은 뭐 아주 우리나라보다 더 많기 때문에 또 환경적인 이제 특징이 있죠. 신라에서 가져간 겁니다. 이후 이제 동신라 이후 고려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고려 시대는 더욱더 이걸 제도화시킵니다. 신으로서 가뭄에 대비하고 태풍에 대비하는. 조선 시대 오면은 그 풍백이라는 격을 낮추어가지고 풍사라고 해서 우사와 동격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죠.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그 현대 기후 이상에 대한 풍백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지구는 기후 이상 현상으로 홍수, 가뭄, 화산 폭발, 지진, 해일, 쓰나미, 이 일본의 동북지방, 토호쿠 지방의 그것은 생중계로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큰일 나겠다 하는 부분. 지금도 더위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좀 더위에 약해가지고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기상이변으로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물적 피해가 빈번하고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구마모토 쪽, 중국에는 그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9호 태풍 때문에 완전히 휩쓸어 버렸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1990년대 이후 남부지방의 아열대화, 바다의 온난화로 인한 수산물의 변동, 멸치나 갈치가 저 중부지방, 강원도 동해안에 잡힌다는 거죠. 추운 지방이 아니다는 거죠. 이미 우리 한반도 남해안이 그 아열대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소나무가 막 병충해에 엄청 시달리고 있다든지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주목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게 1994년의 폭염, 2017년 이런 등등의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엄청난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그때마다 태풍이 몰아친 후에 폭염이 깔아앉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태풍으로 피해를 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폭염을 가라앉힌다는 거죠. 계절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걸 이제 정근대에서는 풍백의 역할로 봤다는 겁니다. 이는 풍백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과학적으로만 분석하고 있는데 별 큰 대책은 되지를 못하죠. 그대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홍수 피해가 생겨도 그걸 복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산불 피해까지 엄청난 피해가 나오거든요. 그게 고의적이든 자연 발생적이든 간에. 근데 이 중에 보면은 저도 상당히 겪은 부분이 태풍이 오지 않는 해에는
10월에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 뭐 여름 얇은 옷을 입고 다녔던 때가 있거든요. 겨울도 별로 춥지도 않고 뭐 이상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조선시대까지는 이러한 기상이변에 대해서 풍백우사 운사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 안녕을 빌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올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2026년 올해에는 물론 그전에도 계속 힘들었죠. 폭염이 시달려 왔는데 지금 남부지방에 동남지방에 섭씨 40도를 웃도는 이런 이제 엄청난 폭염에 시달려 왔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태풍이 간접죠. 아주 뭐 지금 저는 좀 38, 9도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33도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이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살만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글을 작성한 8월 초순에도 이 돌고래 태풍 돌핀이 한반도를 오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이걸 두고 지금 국제적 전문가들의 논란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심하게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해안으로 피서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본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키나와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오키나와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8월 15일 이후가 되면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시각에도 태풍이 뭐 상해로 갈 거냐, 상하이로 갈 거냐, 이 다시 꺾여가지고 북상을 하느냐, 서해 쪽으로, 황해 쪽으로 북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태풍이 직접적으로 와서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우리의 발음은 그거죠. 간접적으로 좀 큰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블로그에 보면 댓글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로서 마음속으로라도 한 번쯤 태풍의 신 풍백님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